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데 오늘은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 한번 자세히 강승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교육에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또 다르다고 해서 네.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각각 어떻게 다른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일단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다면 아빠는 일단 나가셔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시는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예, 근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요, 부부가 다 바깥에 나가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업무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편의성을 따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체에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현대 시대에 역주행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역주행이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한 스탠다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상을 이제 잠깐 올렸지만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올리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소개를 해드리니까 부모님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제목을 쳐서 그걸 보시면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무슨 얘기냐면 엄마의 역할은 철저한 인성교육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서로 교제를 가지고 인간화 만드느냐 하는 것을 엄마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아빠의 역할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빠의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공부를 잘하게끔 양육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어떻게 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도 보게 되면은 많은 가정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근데 학원도 뭐 한 서너 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대여섯 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돼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린다는 표현들을 많이 제가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목적은 첫째, 부모가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이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녀를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게 되면 아이를 안 보잖아요. 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를 안 보잖아요. 이런 목적도 있는데 이게 점점 처음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시간을 가다가 보니까 교육 목적이 아니에요. 보냈으니까 학원에서 책임져 주겠지. 학교를 보냈으니까 학교에서 책임져 주겠지. 학원을 왜 보냅니까? 학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냈는데 지금은 학원을 믿을만 할까요? 학원도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초적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해야 될 일과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훈련이 됐을 때에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믿지 못할 일들인데 앞으로 저희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자녀를 집에서 교육을 시키실 때는 어떤 중심으로 교육을 하셔야지 조금 더 좋은 방법일까요? 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성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성경이 과연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육 실태상 학업 공부도 따라가기 버거운 아이들한테 성경적으로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가르친 자녀들은 성장을 하면서도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해야 된다는 거, 2학년 때 뭘 해야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 뭘 해야 되고, 3학년 올라가면 뭐 해야 될지,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개척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아이들이 유치원 나와, 초등학교 나와, 고등학교 나가도 지금도 앞으로 장래가 뭘 할래? 하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자신 있게 나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 뭐뭐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 수준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수학 공부도 했고 영어 공부도 했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장래의 희망과 또는 소망에 대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이때쯤 되면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의무, 즉 아버지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훌륭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토라라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손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즉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처음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네. 그다음에 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지나간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서 들어와서 소화가 됐을 때 이 아이는 삶의 지혜를 거기서부터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책을 교과서로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것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걸 탈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탈무드도 같이 다루겠지만 학교 공부도 여기에 빗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주 짧은 시간에 교육을 가르쳐줘서 아주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를 우리가 탈무드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증거가 우리 EBS에서 이미 많은 시험 결과 또 영상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너무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단지 아이들의 지식을 위해서 자녀의 교육의 스펙을 쌓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탈무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이런 속담이나 구전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면 정말 아이들의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지고 또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3살 때부터 그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쳐 줘요. 이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히브리 알파벳을 배워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배워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부터 가르칠까요? 영어. 영어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국어 학원은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영어, 그다음에 피아노, 수학, 이런 거는 가르치는데 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독해력, 이해력, 논술 때문에 또 고생들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3살 때부터 알파벳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뜻을 알고 읽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번역이 가능하고 그리고 히브리를 알게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개인 지도로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도 크고 쉽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아이들이랑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또 유대인들에는 또 이런 되게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해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잘 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공부를 중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처럼 공부를 중단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철학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살 때 선고 연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10살 때는 연구에서 13세에서 계명을 지키는 그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15세 이상이 되게 되면 탈무드의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조상들로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한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어렸을 때 3살 되게 되면 안아주고 엉아트 받고 이렇게 키우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키운다는 겁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라면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고등학교라면 고등학교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들이 어쨌든 성경책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지만 성경에 필요한 모든 책 지식은 책을 통해서 다시 배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 뜻이 뭐냐?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책이 필요하니까 그쵸. 다른 책을 갖다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에 배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안 하다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르치려고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시켰기 때문에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 그거 말고서 그럼 교육 현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보통 학원으로 많이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어디서 공부를 할까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즉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제 이걸 위해서는 이제 좀 훈련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째는 가정에서 하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지시, 가르침 이것은 식사 시간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모아지지가 않죠. 그렇죠. 예, 학원 갔다 와야 되고 직장 갔다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 뿔뿔이. 저희 가정도 이제는 식구가 3사람 뿐이지만 각자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따로 먹습니다만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식사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이랑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건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다시피 하는데 이 훈련이 이제 된다고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을 먹는다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훈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부모님들은 주로 뭘 하냐게 되면 오늘 배운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줄래? 어떤 것이 어렵니? 어떤 것이 이해가 됐니? 어떤 게 잘 안 됐니? 선생님한테 어떤 걸 질문해 봤니? 이런 교육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답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이 문제화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했다 못 했다 했을 때는 그럼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답이 어떤지 엄마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을 자꾸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할 일을 찾아가게만큼 만들어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동시에 되게 자존감이 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 네. 아이들은 보통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틀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부모님의 이런 너 잘못 말했어 이런 무언의 압박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틀렸다 아니면 맞았다를 논할 게 아니고 잘 모르겠으면 내일 한번 너가 한번 찾아보면 어때? 라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부터 일단은 저희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만 남을 의존해서 삽입을 시켜주는 역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방식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걸 터득을 해서 배울 수 있게끔 터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학원들에게 보게 되면 뭐 4-5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강사는 아주 달변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앞 진도를 나가는데 애들은 멍청하게 있다가 문제 풀어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질문을 잘 못 해요. 그것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한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은 그렇게 하루 넘어가고 이틀 넘어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게 되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녔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또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EBS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이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